최근 발표된 한 통계는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10명 중 6명에 달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월 평균 예상 수령액은 고작 72만 9천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꿈과 70만 원 남짓한 현실. 이 엄청난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잠시 후 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도 3년 만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내몰려야 했던 한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58세에 명예퇴직한 김영수 씨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그는 3억 원이 넘는 두둑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낯선 숫자를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내와 미뤄뒀던 세계 여행도 가고 덜덜거리는 낡은 차도 바꿔야지. 그의 머릿속 계획 속에는 월 300만 원의 여유로운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65세부터는 국민연금도 월 13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으니 그때까지 7년은 퇴직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은퇴 직후 찾아오는 활동적인 시기에 달콤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 지적했듯 은퇴 직후는 인생에서 돈과 시간이 가장 많고 아직 건강하기에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고생한 아내를 위해 2천만 원을 들여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돌아오자마자 4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신형 SUV를 계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보상 심리가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고생한 자신을 위한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노후를 지탱해야 할 성벽을 스스로 허무는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보일러와 배관에 문제가 생겨 1,0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이 잡혔고 아버지로서 외면할 수 없어 5천만 원을 선뜻 지원해주자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공중으로 사라졌고 그제야 김영수 씨는 등골이 오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4년은 너무나 까마득했고 월 300만 원의 여유는커녕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목돈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62세의 나이에 익숙한 양복 대신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 조사에서 60대 응답자들이 평균 70.7세까지 일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남의 일 같던 그 통계가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립니다. 퇴직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었어. 두 번째 이야기는 65세 박선자 여사입니다. 박선자 여사는 김영수 씨처럼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과 약간의 금융 자산으로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습니다. 월 300은 아니더라도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꽤 알뜰하게 노후를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조용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경제 매체에서 지적한 숨은 지출이 바로 박선자 여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의 보지도 않는 케이블 TV와 OTT 서비스 요금이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이 너무 귀여워 무심코 지어주는 용돈과 선물이 한 달에 3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있을 땐 몰랐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20만 원 넘게 나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누수들이 모여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통장에서 증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들 이 정도는 쓰면서 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녀는 노후 준비를 오직 돈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도 점수에서 건강이나 재무 영역은 점수가 올랐지만 유독 대인관계 영역은 5년 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박선자 여사 역시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자녀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졌고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베풀려다 보니 그녀의 숨은 지출은 더욱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알뜰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그녀의 노후는 자녀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이야기는 명확한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목돈 의존의 환상입니다. 퇴직금처럼 큰 돈이 있으면 내 노후는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입니다. 월 300이라는 막연한 목표만 있을 뿐 그 돈을 어떻게 평생 마르지 않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다른 준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인연금 가입률이 10.7%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노후 준비의 양극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수준이 상인 그룹과 하인 그룹의 노후 준비 점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혼자 사는지, 도시에 사는지, 농어촌에 사는지에 따라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작은 준비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후자의 그룹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은 한번 퍼내면 그만인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달 꾸준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밤 당신의 숨은 지출 범인을 체포하십시오. 박선자 여사님처럼 조용히 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3개월 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형광펜을 들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보지 않는 OTT, 신문, 앱 구독 서비스를 망설임 없이 해지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점검하고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돈은 명확한 예산을 세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옮겨 연금 우물의 씨앗으로 삼으십시오. 김영수 씨처럼 퇴직금을 일반 통장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빼쓰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굳게 잠가 두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아낀 세금만큼 당신의 우물은 더 깊어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막입니다. 세 번째, 10.7%의 벽을 넘어 개인연금으로 두 번째 우물을 파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당신만의 두 번째 우물을 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입니다. 네 번째, 내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나라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세 번째 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무서운 폭병,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날아드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와 지역 가입자일 때의 보험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고 그 금액을 당신의 생활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를 막아줄 것입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와 준비 없는 낙관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통계가 잠시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현실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숫자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통장을 점검하고 당신만의 작은 우물을 파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노후는 바로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든든해지도록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